사장님이 선택하신 제품 아마존에서 광고를 1000만원에 돌려도 안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제품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인 아마존 셀러 K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아마존에서 어떠한 제품을 판매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 강의에서는 아마존에서는 절대로 팔리지 않는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을 판매하기 전에 아마존은 어떤 플랫폼인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네이버와 쿠팡 두 개를 다 이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네이버에서 사는 제품이 따로 있고 쿠팡에서 사는 제품들이 따로 있지는 않은가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건데요. 플랫폼들에 각각 입점하기 전에 그러한 플랫폼들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리스팅이 되고 어떠한 제품들을 판매했을 때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는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형태와 실제로 우리가 구매하기 위해서 오는 오픈마켓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소비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어떠한 제품들이 진짜로 안 팔리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도 찾을 수 없는 제품입니다. 아마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구매 전환을 하는데 아마존 플랫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순백색, 즉 백색의 바탕화면에 제품 화면만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아마존의 특징인데요. 예를 들면 누키컷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제품 같은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리스팅된 경우에는 우리가 내 제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 제품, 내 제품, 그리고 다른 사람 제품 모두 다 비슷비슷하게 리스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페이지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하지만 그 승부가 봐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슈즈셀럽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검정색으로 신발을 정리하기 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성 같은 경우에는 가격과 개수로 밖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10개, 12개, 15개와 같은 형태로만 줄 수 있고 나머지 조율점은 결국에는 가격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러한 시장들은 이미 형성된 지 한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미 앞에 1페이지에 가 있는 사람들의 제품을 우리가 뒤늦게 출발해서 역전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광고비를 집행해야 되지만 이미 가격 경쟁이 붙어버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마진도 없고 결국에는 손해를 보면서 1페이지까지 진입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제품들은 말고 다른 제품을 선택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특이한 제품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아마존에서는 피해를 해야 된다, 피해를 하려면 결국에는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국 셀러분들이 브랜드 사업을 안 해보시고 처음으로 아마존에서 브랜드 사업을 시작하시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나은 제품 거를 1개, 2개, 3개, 4개 다 갖다 붙여가지고 놓으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개선이 아니라 제품을 혁신하는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가져온 예시로는 문스토퍼가 있습니다. 이 문스토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우리 집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을 썼지만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제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자, 처음 보시기에도 이 제품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심과 동시에 약간 거부감이 오지는 않으시나요? 일반적으로는 1개, 2개 제품의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는 건 개선이라고 말을 하지만 3개, 4개 또는 그 이상을 우리가 수정해서 다른 걸로 변형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혁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혁신은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개인 셀러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결국 돈이랑 똑같이 되는데요. 우리가 태우는 광고비와 우리가 기다리면서 회사 운영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혁신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총알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제품을 개선하면서 시장에 있는 조그만한 파이들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개인 셀러로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브랜딩이 완성된 제품군입니다. 예를 들면 농구공 또는 축구화 또는 세탁세제 같은 경우가 이런 제품군에 속하게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농구공을 사라고 할 경우에는 이미 나이키를 사기로 마음을 먹고 검색을 하거나, 축구화를 사라고 할 때도 나는 무조건 퓨마 축구화를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브랜딩이 완성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머릿속에 농구공 하면 나이키,
축구화 하면 나이키 이런 것처럼 이미 머릿속에 박혀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존 내에서만 광고를 한다고 해서는 절대로 성공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 아마존에서 광고를 했다면 세 번째 브랜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SNS 또는 인플루엔서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확실하게 소비자 머릿속까지 전달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그러한 SNS라든지 인플루언스 단계까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브랜드가 형성이 안 된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제품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안 팔리는 제품들과 팔리는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빅데이터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제품군을 검색을 하고 제품을 분석해서 들어가지만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누구는 긍정적으로 누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브랜드화하는 능력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피해야 될 제품군만 피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50% 이상은 넘어오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밑에 댓글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 아마존 셀러 화이팅!